지금 이게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냥 매주 타는 민생버스 또는 매주 타는 경청버스, 이걸 줄여서 그냥 메타버스라고 했습니다. 네, 어제 목포 여수 이렇게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인기를 좀 실감을 하셨는가요? 저희 예측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면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장면 있을까요? 저희가 제일 인상에 남는 장면들은 주로 시장을 가는데,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주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장면들이 안타깝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도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는 좀 국가의 역할이나 부담을 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좀 구름 인파가 몰려들긴 했는데 아쉽게도 좀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낸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테고요. 거기에 더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정도 하면 나름 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더 겸손하고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끌어올릴 자신은 있으신가요? 제가 자만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는 다른 당으로 또 지금과는 다른 미래 세력을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되고 또 빨라야 되고,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바뀐 민주당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광주선대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 대거 앞으로 포진을 시켰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 좀 해줬으면 하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제 저성장 때문에 신규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청년들은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경쟁이 격화되면서 정말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되고 친구가 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 청년 세대들로 상징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젊어지겠다, 더 변화하겠다, 더 빠르게 국민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선대위를 만들었고, 소위 기득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했으니까 좀 믿고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이거 혹시 극복하실 방안이 있으신가요?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감도가 제일 높았죠.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주류가 아니고 이제 비주류 아웃사이더로서 끊임없이 도전해왔고 결국 기득권하고 충돌을 했기 때문에 기득권으로부터 사랑받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근데 막상 이제 선거라고 하는 일종의 전쟁이 치러지니까 집중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저로서도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음해나 이제 공격이 이루어져서 이제 많은 의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역시도 제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그러나 이게 평생 도전해왔던, 그리고 지금 이 자체도 커다란 도전인 입장에서는 결국 감수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국가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문제도 이야기 나왔다가 선거철 되면 또 사그라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상이 있으신가요? 제가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던 공공기관을 거의 대부분 제가 북동부로 옮겨놨고, 또 남쪽에 집중되던 SOC 투자 예산을 북부를 50% 더 많게 이렇게 배정하고, 또 예산 배정도 북동부 지역에 더 많이 해도
이 남쪽 지역의 우리 도민들께서 무슨 큰 불만을 갖거나 정치적 지지를 처리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장 8년, 도지사 4년 가까이 하면서도 계속 국토균형 발전해야 된다. 수도권 일방적 규제 완화 안 된다. 합리화하는 정도를 모르겠지만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도 지금 결국 대선 후보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나 정치적 수준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하고 또 수도권은 너무 과밀해져서 폭발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대대적으로 취해서 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일종의 선이나 양보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기 때문에 재정 투자라든지 SOC 건설이라든지 공기업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기관 배치나 또 국가 역량 배분에 있어서 지방에 우선권을 많이 주어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호남 시도민들께 아주 시원하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남 시도민들께서 사실은 민주당에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대도 크셨을 테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이제 실망도 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다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드렸습니다. 계속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이 되겠다. 국민 우선 민주당, 민생 우선 민주당이 될 것이고 저 이재명도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하라고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의 그릇 속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그리고 정말 국민이 우선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아닌 이재명 정부 또 단순한 정권의 승계가 아니라 더 새롭고 더 유능한 정부로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 한번 기회를 다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